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복소수 다음으로 배우는 우리 2차 방정식의 두 번째 시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2차 방정식의 어떤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알파랑 베타 쓰기 어렵죠? 연습하시면 좀 늘어요.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요 근이랑 계수,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 계수인 A와 B와 C와의 어떤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 A, B, C와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최대한 살려서 2차 방정식 한번 풀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의 근은 무엇과 무엇이다 입니다. 여기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게 인수분해하면 2와 3이고 마이너스 되니까 근이 2와 3이 됩니다. 이때 두 근의 합이 5이고 두 근의 곱이 6이죠. 자, 그랬을 때 이 5가 요 2차 방정식의 계수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죠. 5. 그렇다면 이 두 근의 합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냐면 x의 계수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6이다 라는 거를 말미암아서 두 근의 곱 6은 여기 상수항에 있네, 그래서 얘는 상수항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근을 더하면 x의 계수와 관련이 있고 두 근을 곱하면 상수항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이 x-알파와 x-베타는요, 이렇게 근이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있을 때 얘를 이제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괄호 안 써도 되죠? 는 0,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두 근을 합친 거는 여기에 위치하고 두 근을 곱한 거는 여기에 위치하고,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2차 방정식이 최고차항이 1인 것만 다룰 순 없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이 A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A를 한번 묶어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을 때 A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랬을 때 두 근을 더하면 여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근을 곱하면 여기 있었잖아. 그러면 일단 두 근을 곱한 거는 얘랑 같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A분의 C와 같고, 그 다음에 두 근을 더한 것은 이 두 근을 더한 거에 마이너스 부인 거니까 이 두 근을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 이 아래 내용과 같고요.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 문제를 보면서 천천히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우리 1번 문제를 학습지 내용, 우리 아까 전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풀어본 다음에 우리 영상을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면 1번 문제는 아까 전에 계수가 1인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여기 있는 x의 계수에 음수 뗀 것 3, 두 근의 곱이 3,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여기가 2니까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서 두 근의 합은 a분의 b에다가 음수 붙인 거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였죠. 그래서 a분의 c 하면 곱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3번을 잘 보면 3번은 상수항이 0이죠. 이렇게 0 표시해 놓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얘는 3분의 4와 같죠. 두 근의 곱은 3분의 0이기 때문에 곱은 0이 됩니다. 4번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6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네, 이렇게 두 근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2차 방정식의 두 계수를 가지고 복잡한 계산 없이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2번에서 조금 더 응용해 볼 건데요. 2차 방정식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은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했을 때 이 두 가지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요 1번과 2번을 구하려고 보니까 1번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1번을 정리해 보면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전개가 가능하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곱이랑
합이라는 사실만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2번은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통분을 해보면 알파 베타에 얘는 양변 아니고 분자 분모죠. 분자 분모에 베타 베타를 곱하고 분자 분모에 알파 알파를 곱해서 알파 베타를 만들어주면 얘는 베타 제곱 알파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런데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도 있지만 우리 공식 변형을 할 수 있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2알파 베타를 빼면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결국 이 두 문제 모두 합과 곱만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 필요한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분의 4.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분의 8이니까 2가 되겠죠. 이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얘는 4분의 8, 4분의 3, 4분의 4가 되어서 4분의 9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여기 위에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4니까 여러분 4면 이게 16분의 64가 되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6분의 55가 되겠네요. 이 16분의 55에다가 다시 알파 베타를 나눠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6분의 55에다가 나누기 알파 베타죠. 이거 분모에 있으니까 나누기 2니까 2분의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32분의 55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아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봤는데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예요. 다음은 2차 방정식을 푼 후에 나눈 대화이다 하면서 여성은 나는 A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어쩌고저쩌고가 나왔어. 남성은 나는 B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어쩌고저쩌고로 나왔어. 이렇게 적혀있죠. 여학생은 A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다고 했기 때문에 A의 값을 잘못 봤지 B는 제대로 봤잖아요. B는 제대로 본 거고 남학생은 B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했으니까 A의 값은 제대로 보고 풀었겠네요. 두 사람 천상연분이죠. 어떻게 이렇게 각자 잘못 보고 풀 수 있는지. 어쨌든 B를 제대로 보고 풀었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A분의 C가 될 만한 두근의 곱은 멀쩡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값을 제대로 본 학생은 B는 잘못 봤어도 A 값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제대로 구하지 않았을까요? 두근의 합은 제대로 구했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학생 먼저 볼게요. 두근의 곱을 제대로 구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우리가 b의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근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인데 여러분 이거 복소수 켤레끼리 곱할 때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2가 되어서 이 값이 결국 두근의 곱인 b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b는 2고 그 다음에 a 값을 제대로 본 이 학생은 두근의 합이 제대로일 거예요. 그러면 두근의 합인 얘와 얘를 더해주면 두근의 합이 2가 나오죠. 두근의 합은 여러분 이 방정식에서 지울게요. 이 방정식에서 요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a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도 풀 수 있겠죠. 2번 문제에서는 1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a는 마이너스 2고 b는 2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을 고쳐서 쓸 수 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 되겠고 여러분 근 구하는 거는 근의 공식 쓰면 됩니다.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이죠. 그러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얘가 2i와 같죠. 우리 약분해주면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근은 1 플러스 i, 하나의 근은 1 마이너스 i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 3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을 통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이거를 좀 뒤집을 거예요. 이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2차 방정식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여기는 빈칸을 한번 메꿔볼게요. 자, 구하는 2차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 하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 얘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것처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b였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b였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b, 두 근의 곱인 c는 알파 베타이므로 우리가 이 b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b가 얘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넣고 c자리 대신에 알파 베타를 넣어주면 이런 방정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는 우리가 아까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 없어요. 자, 문제 4번은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입니다. 이번에는 근을 줬어요. 근을 알파랑 베타를 주고 2차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꾸로 이제 요거를 구해보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의 값을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두 근을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근을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6이 된다, 그죠? 자, 근데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b였고 알파 베타는 c였어요. 그래서 두 근의 곱이 여기 그대로 들어오지만 두 근을 합친 거는 마이너스 b였기 때문에 이 b의 개수를 구하려면 두 근을 합한 거에다가 음수 부호를 붙여야 됐어요. 자, 그럼 두 근의 합한 거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x의 개수는 얘 부호를 바꾼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 그대로 붙일 수 있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묻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2번 문제도 할 수 있겠죠. 2번 문제도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얘는 더했을 때 없어지니까 2루트 5. 두 근을 곱하면 얘 합차 공식이죠. 5 빼기 1이니까 4가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무슨 x 플러스 뭐는 0에다가 두 근의 곱은 그대로 들어가고 두 근의 합은 부호를 바꿔서 들어간다 했죠. 그럼 얘는 그냥 2루트 5가 아니라 이거 지우고 마이너스 2루트 5 x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답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이번에는 평범한 우리 정수나 뭐 이런 거 말고 복소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입니다. 아까랑 문제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두 근의 합은 우리가 더하면 얘가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두 근을 곱했을 때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중간고사 범위이기도 한데 이렇게 켤레 형태로 되어 있으면 개수의 제곱 더하기 개수의 제곱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9 더하기 1은 10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 때 상수항은 그대로 10 집어넣고 요 합은 부호 바꿔서 6가 마이너스 6이 아니라 플러스 6x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잘 익혀두시면 다음 기말 범위 때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번 더했을 때는 없어지면서 8 곱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켤레 복소수 곱하는 거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18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x제곱에 얘는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8x 얘는 플러스 18은 0이다 라는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주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문제 5번에 도착했어요. 자, 문제 5번도 아까 전에 했던 이거 기억나시죠?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값 구하라는 약간 그런 종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고 비슷하게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수를 근으로 한대요. 이거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묻고 있어요. 이거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을 묻고 있어요. 그럼 얘를 둘이를 근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일 거고 두 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곱하기
알파 베타 요거를 구하는 거겠죠. 그럼 헷갈리지 마시고 원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것분의 요거에 음수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잘 기억해 놓은 다음에 괄호 1번으로 가시면 두 근의 합이 얘랑 얘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겠죠. 그 다음에 이 1번의 두 근의 곱은 얘랑 얘를 곱한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3과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 합과 이 곱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x제곱에 상수항은 얘랑 똑같으니까 지워야겠다. 마이너스 2분의 3은 0이고 x제곱의 개수는 1이고 x의 개수는 여기다가 음수 뗀 거 플러스 2분의 5 x 이렇게 붙이시면 방정식 만들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한 다음에 천천히 이 문제의 합과 곱을 구하시면 문제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번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푼 다음에 재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풀게요. 자, 이 문제에서 이걸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의 합은 얘들 둘이를 더한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곱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얘를 살짝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합과 곱만 있으면 요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구해놨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니까 요 합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곱은 2분의 1 빼기 3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 풀 수 있겠죠. 그러면 x제곱에 합은 음수 떼고 들어간다 했죠. 플러스 x 곱은 그대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은 0이다 라고 해서 2차 방정식 금방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학생들은 아마 아까 전에 문제 3번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3번과 문제 5번이 어려우면 그 앞에 문제들을 조금 더 연습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재생해서 공부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 3번으로 들어왔어요. 3번은 뭐냐면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얘를 2차 방정식으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 만들 수 있었고 얘를 뭐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이용하는 게 뭐 주제 1번이랑 주제 2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2차 방정식의 개수가 1인 것만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제에서는 2차 방정식 개수가 A인 걸 한번 다뤄보겠다라는 게 차이점이 됩니다. 자, 이때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여러분, 그러면 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긴 할 건데 최고차항이 A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심화시켜보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인수분해를 할 때는 항상 실수 범위에서만 인수분해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복소수를 배운 이상 우린 이제부터는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거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배운 공식 중에는 이런 걸 인수분해할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을 구해야 됩니다. 근을 구하자. 여러분, 근은 구하실 수 있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얘가 0x일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구해주면 얘는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2i다 라고 바꿀 수 있고 약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i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근은 루트 2i, 2 루트 2i, 한 근은 마이너스 2 루트 2i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두 근을 알면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복소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요 한 근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x-2 루트 2i, x 플러스 2 루트 2i는 0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일 때는 어떻게 인수분해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복소수로 인수분해하니까 조금 낯설 뿐 근을 구해서 두 근을 뭐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사실 복소수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아는 상태에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먼저 풀어보시면 제일 좋고 저는 같은 방법으로 근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근을 구해주면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한 근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5고 한 근이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5란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한 근이 얘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요거 그 다음에 한 근이 얘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요거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 아니고 그냥 무리수죠. 그래서 무리수일 때도 가능하고 복소수일 때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4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건데요. 잠깐 정지해놓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저는 이제 근을 다 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근 다 구해놓을게요. 하나, 둘, 셋. 자, 정직하게 문제 다 푸셨나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 근을 구하고 나면 이거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x 마이너스 넣을 건데 얘는 지금 플러스니까 부호를 바꿔줘야겠죠?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3 그 다음에 얘도 부호 바꿔서 x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3은 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얘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얘는 어차피 분수니까 뭐 부호 바꿀 거 없이 앞에다가 음수만 붙여주면 되니까 이렇게 써줬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답일까요? 자, 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의 문제는 최고차항 계수가 다 1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3이에요, 여러분. 인수분했을 때 똑같은 식이 보존이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3만 곱해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4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뭐 2차 방정식도 한번 만들어 보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도 해봤었죠. 복소수로 인수분해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중간고사 범위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곧 기말고사를 칠 거니까 잊지 마시고 꼭 복습 잘 하셔가지고 우리 다음 중간고사 이후 수업에서도 써먹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